자, 올해 2021년이죠. 가양동에 집을 팔고 세입자에게 전세보증금 내주고 나니 4억이 현금이 생겼습니다. 그리고 1월부터 집을 계속 보고 있었는데 회사 일이 너무 분주해서 집 구하는 것을 잠시 보류하고 넋놓고 있다가 5월이 됐는데 집값이 올라가는 것을 보고 멘붕이 왔다라는 거죠. 이런 분들 많으십니다. 더 힘든 것은 내가 팔았던 가양동 집값이 계속 오르고 있다. 현재 무주택으로 아직 집을 구하지는 못하고 있는데 제가 지금 갖고 있는 돈으로 좋은 곳에 들어갈 수 있을까요? 현재 전세로 살고 있고 대출은 없습니다. 투자 가능한 금액은 가양동에서 매도한 집 현금 4억이 있고 또 현금으로 2억 해서 총 6억이 있습니다. 자, 이 돈으로 어디 들어가는 것이 맞을까요? 집값이 너무 많이 올라와 있는데 지금 들어가도 될까요? 걱정이 많습니다. 라고 얘기해 주셨습니다. 그러게요. 제가 이거를 이제 상담을 하면서 좀 느낀 게 6억이라는 돈이면 할 수 있는 게 되게 많거든요. 네. 그런데 거꾸로 이 내가 할 수 있는 게 많다에 포커스를 맞춘 것보다 지금 너무 많이 올랐는데 들어가도 되는가에 대한 의심이 많기 때문에 이 6억을 제대로 활용을 못했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6억이면요 너무 좋은데 들어갈 수 있어요. 그런데 여기에서 이제 짚고 넘어가야 되는 게 집값이 너무 많이 올랐는데 지금 들어가도 될까요? 라는 부분들. 네, 지금 들어가도 됩니다. 특히 실거주는 지금 들어가도 되고요. 그리고 지금 일시적인 무주택을 5, 6개월 정도 있었는데 이거는 들어가도 될까요가 아니고 들어가야만 합니다. 예. 다주택자 같은 경우는 버티는 게 맞죠. 네. 근데 지금 위험한 상태예요. 주택이 있다가 없어졌잖아요. 네. 그러면요. 될까요? 의무문으로 이제 하는 게 아니라 의무형으로 무조건 들어가셔야 됩니다. 들어갈 건데 어디 들어갈까요? 네. 이렇게 질문을 하는 게 그렇죠. 맞겠네요. 그게 이제 맞다는 생각이 들고 우선은 지금 전세가 있기 때문에 6억이면요. 되게 좋은 데 들어갈 수 있어요. 자, 만약에 서울로 들어갈 수 있는 거와 경기도로 들어갈 수 있는 걸 따지면요. 네. 경기도로 들어갈 거면 최상위 경기도로 들어가야 돼요. 뭐 이제 분당 정도 네네. 급으로 들어가야 되고 그게 아니면 서울로 들어가는 게 맞아요. 네. 지금 한 6억 정도를 갭 투자를 한다면은 네. 들어갈 수 있는 데가 어디가 있을까요? 6억이라. 예. 믿으실지 모르겠지만요. 지금 가격들이 비싼 데가 강남권이 비싸죠. 네. 그 다음에 한강 쪽이 다 비싸잖아요. 그렇죠. 한강변으로 들어갈 수 있어요. 한강변으로 어디 들어갈 수 있을까요? 노량진. 그 근처에 들어갈 수 있어요. 흑석동. 그 노량진과 흑석동 사이에 들어갈 수 있어요. 본동이라는 데가 있어요. 예, 그 첫 번째는 이걸로 들어갈 수 있는 데가 동작이라는 동네가 가격들이 이제 비싼 동네가 되었어요. 네. 그래서 동작 같은 경우는 크게는 위로 보면은 한강이 있는데 한강 네. 넘어 보니까 용산이 있어요. 네. 그래서 오른쪽을 바라봤어요. 강남권이 있네. 왼쪽을 바라봤어요. 여의도가 있네. 네. 입지가 너무 좋아요. 그러면은 그 동작이라는 동네 자체 안으로 딱 들어가 볼게요. 들어가면은 그 본동이라는 동네도 왼쪽으로 보면은 노량진 뉴타운이 있네. 오른쪽으로 보면은 흑석 뉴타운이 있네. 이 두 기둥이 또 받치고 있어요. 그 동네에 좀 구축 아파트들 이런 데는 이 6억이면은 충분히 들어갈 수 있어요. 네. 예, 갭 투자로. 그래서 우선은 첫 번째는 동작에 우선 들어가셔도 되고 그다음에 두 번째는 송파에도 들어갈 수 있어요. 송파요? 예, 송파도 이게 이제 사람들이 제일 좋은 데만 보기 때문에 네. 발견을 못하는 아파트들이 몇 개가 있긴 있는데 네. 송파는 개발 압력들이 되게 센 데가 강남 쪽, 삼성 쪽에서 개발 압력들이 굉장히 커요. 그리고 거기에 이제 주거 단지들이 엘리트들이 있죠. 리센치랑 엘치랑 뭐 이제 트리지움 같은 게 네. 있어요. 그거랑 잠실동 5단지 이게 되게 비싼 아파트로 잠실동에 있는 거예요. 그 아래로 내려가면은 이제 수서역세권이 강남에 붙어 있는데 그 바로 옆에 이제 가락시장 네. 현대화 사업이 있고 헬리오시티가 있고 그 밑으로 가면은 이제 문정동이 있는데 문정 법전타운 그 다음에 유통단지 뭐 이런 것들이 있어요. 네. 좋은 데가 있죠. 그리고 조금 옆으로 가면은 이제 위례신도시 쪽이 있고 거여마천이 있고 그 다음에 가밀 이제 아파트들이 신축들이 이제 들어 있어요. 이 사이 제가 얘기 안 한 게 딱 어디가 있냐면요. 가락동. 예. 그 다음에 오금동의 메인 지역 말고 조금은 뒤에 있는데 5호선하고 연결되는 라인 중에서 이런 아파트들 이 돈으로 들어갈 수 있는 구축 아파트가 있어요. 근데 여기가 왜 저는 잠재성이 있다고 보냐면요. 가락동, 문정동 이런 그 오금동 쪽에 보면요. 허른 데가 되게 많아요. 네.
근데 다 재건축 진행 중이에요. 아. 재건축 진행 되게 많아요. 네. 근데 송파라는 브랜드에 원래 좋지 않은 동네에 신축이 들어오면요. 가격의 상승이 굉장히 크거든요. 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거여마천 이제 뉴타운 같은 경우는 옛날에 송파에서 제일 못 사는 동네가 거여마천이었어요. 신축으로 들어오니까 네. 가격들이 엄청 올랐어요. 그거보다 조금 더 파괴력 있게 올라갈 수 있는 데가 저는 가락동이라고 생각해요. 가락동, 오금동, 문정동, 예, 그쪽 주변이 발전을 이렇게 많은데 거기에도 지금 이 6억 돈으로 투자금으로 할 수 있는 데가 있어요. 그래서 송파도 들어갈 수 있어요. 네. 그다음에 우리가 강남 3구라고 하잖아요. 네. 그다음에 윗동네는 뭐가 있죠? 노도강. 노동 마용성. 마용성 있죠. 그리고 그 마용성에 마에도 들어갈 수 있어요. 죄송합니다. 예, 마에도 네. 마에 들어갔는데 마포에 들어갔어요. 아. 마포에 도화동 같은 경우도 이 돈으로 싸게 들어갈 수 있는 아파트가 있고요. 마포에 염리동이라고 있어요. 네. 아이언뉴타운에 있는 또 구축 아파트 한 개가 네, 딱 있는 게 네. 있는데 거기가 리모델링도 진행되고 있거든요. 거기도 이 돈으로 들어갈 수 있어요. 음. 그리고 여기 되게 좋아요. 예전부터 추천 되게 많이 했던 아파트인데 염리동도 들어갈 수 있고 그 다음에 마포의 공덕동도 네. 공덕동에- 공덕 되게 유명하죠. 공덕에도 제가 이제 있어요. 실제 물건을 제가 보고 말씀을 드린 거였어요. 네. 그렇게 들어갈 수 있단 말이에요. 자 이렇게 들어갈 수 있어요. 대단하지 않냐? 이게 갭 투자로 지금 들어갈 수 있는 거 거, 이 이렇게 돈으로 많다는 들어- 예. 거잖아요. 근데 더 이제 한 개를 더 말하면요. 네. 못 믿으시겠지만 용산도 들어갈 수 있어요. 용산에요? 네, 용산도 들어갈 수 하긴 있어요. 뭐 갭 투자야 매매가와 전세 가격의 차이를 활용하는 전략이니까. 그렇죠. 근데 이게 그런 거예요. 용산에서 주상복합이 들어가는 게 아니라 아파트에 들어가는데 아파트 지구가 있거든요. 네. 밀집된데 거기에는 못 들어가요. 근데 거기는 아니지만요. 마포와 용산의 경계에 있는 아파트 중에서 사람들이 조금 잘 모르는 네. 동네가 있어요. 하지만 어. 용산이에요. 국제업무지구랑도 가깝고 네. 뭐 이제 뭐 한강변에도 가까이 갈 수 있고 네. 이런 데가 있단 말이에요. 근데 그 동네에도 이 돈으로 들어갈 수 있어요. 갭 투자로. 그러면은 지금 이 6억에 대한 부분을 가지고 있는 게 지금 올랐는데 들어가도 될까요? 네. 이거를 먼저 선행해서 마음을 없애는 게 제일 중요하고 올라갈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것들이 이제 그 실거주가 아니니까 직장은 포함이 안 되겠죠. 내 생애 주기라든지 뭐 다양한 어떤 자기의 환경들이 있잖아요. 네. 그런 걸 맞춰가면서 하나씩 점검을 해보면 되는 거예요. 음. 그래서 뭐 결론 말씀드리면 들어갈 수 있고요. 들어가도 되고요. 들어갈 곳은 많습니다. 그래서 뭐 이제 6억이라고 하면은 뭐 서울에도 애매하지 않을까라고 하는 분도 계시지만은 이렇게 상급지에도 들어갈 수 있는 물건들이 있다라는 거 좀 알아주시고 그런 의미에서 이런 상담 사례를 좀 안내를 네. 좀 드렸습니다. 사실 이거는 뭐 물건을 어디를 좀 눈여겨 볼까요? 이런 것도 물론 중요하겠지만 그거는 별로 어려운 문제가 아닐 수 있고 네. 가장 큰 것은 뭔가 지금 시장에서 주택 매수를 해도 된다라는 것에 대한 결정 네. 이걸 먼저 하시는 게 중요한데 네. 거기에 대한 입장은 소장님께서는 네. 지금 매수하셔도 된다라는 네, 됩니다. 입장으로 말씀해 주신 거고 네. 만약에 이제 그 상담 사례자분께서는 그렇게 결정을 하셨으면은 또 어디에 사면 좋을지는 또 말씀해 주시는 건 별로 어렵지 않을 테니 네. 그때부터 직장이라든지 네. 이런 여건을 따져서 그냥 적합한 데를 찾으면 되는 거니까. 그렇죠. 그래서 네. 지금 제가 얘기한 데가 지금 들어가도 된다라고 확실하게 얘기할 수 있는 건요. 네. 너무 유명한 데잖아요. 그렇죠. 너무 좋은 데잖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들어가도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뭐 만약에 나는 서울은 부담스러워요. 이런 사람도 있어요. 네. 서울이 좋은 건 알겠는데 서울은 부담스러워요. 네, 네. 그러면은 이 돈이면 경기도에 들어가려고 하면은 뭐 재개발도 좋고 한데 뭐 재개발도 들어가려면 뭐 성남 쪽이나 뭐 이런 데 들어가는 게 좋죠. 근데 저는 이제 분당 쪽에서 네. 이 돈으로 이제 우리가 4개의 단지 시범 단지 땡땡 아파트 땡땡땡땡 네. 아파트들이 있어요. 네. 거기 같은 경우도 지금 이 돈으로 들어갈 단지의 평형대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아예 경기도의 상급 최상급지로 가든지 아니면은 지금 이 돈에 맞게 용산이면 용산은 이런 컨셉이에요. 용산이라는 상급지에 네. 그 다음에 하급 물건이에요. 하지만은 용의 꼬리와 뱀의 머리를 비교를 한다면 네. 보통 뱀의 머리가 되라는데 부동산은 용의 꼬리가 나을 수도 있어요. 용의 꼬리가 네. 뱀의 머리보다. 그래서 그 용의 꼬리가 되는 용산이 용이네요. 그렇죠. 예, 드래곤 마운틴이네요. 예, 네. 그 용의 꼬리를 찾는 것도 되게 중요하다 생각이 들어요. 네. 네.
이 시점에서 좀 저희가 이제 오늘 마지막 돈에 대한 얘기 좀 요거로 넘어가면 좋을 것 같은데요. 네네. 국토부 장관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어떤 말씀하셨을까요? 조정될 수 있으니까 영끌하지 마라. 큰일 네. 날 수 있다. 네.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집값 떨어지니까 집 네. 사지 마. 네. 이렇게 해석해 볼 수 있는 거거든요. 네네. 근데 사실 어디까지 우리가 그 말을 믿어야 될까? 왜냐하면 저도 상담하면서 고객분들이랑 대화 나눌 때 요즘 참 눈물 흘리는 일이 많거든요. 네, 맞아요. 왜 그러냐면은 열심히 사셨는데 바보가 된 것 같은 거예요. 맞아요. 왜냐하면 자신은 너무 성실하게 가족 잘 돌보시고 정부가 지지하는 방향성 잘 믿고 그렇게 살아왔는데 집을 안 샀다는 이유만으로 흔히 말하는 패배자가 된 것 같은 감정만 그런 게 아니라 실제로 그렇게 돼버린 것 같은 막 상황에 놓여져 있는 거예요. 네. 그 너무 화도 나고 네. 억울하기도 하고 자신을 자책하기도 하고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든 이제라도 뭔가를 해야겠다 싶은 마음이 드는데 그때 국토부 장관이라는 분께서 집값 떨어질 수도 있으니까 조심해라. 2, 3년 안에 조정될 네. 수 있다. 그 네, 그 얘기를 했단 말이죠. 음. 그 이분들은 더욱더 혼란에 빠지는 거예요. 그렇죠. 어떻게 해야 될까 내가. 음. 이 부분은 좀 어떻게 보십니까? 이 부분은 이게 참 인생은 돌고 도는 것처럼 네. 국토부 장관님의 말도 돌고 도는 것 같아요. 이 얘기가 데자뷰가 되는 게 김현미 장관이었어요. 아. 똑같이 얘기했어요. 예, 조금만 기다려달라. 네. 우리가 잡을 거고 집값이 안정화되고 조정될 거니까 지금 집 사는 걸 자제해달라. 똑같은 얘기를 했어요. 근데 여기에서 지금 정확하게 말하면 2, 3년 안에 조정이 올 수 있으니까 조심해라고 한 거고 그 근거로 뭘로 됐냐면은 지금 유동성에 대해서 우리가 돈을 회수하는 기간이 있을 거고 네. 축소가 될 거니까 여기에 대해서 대비를 하고 조정장이 오면은 그때를 위해서 매수에 대한 부분은 조금은 조심스럽게 행동해라라고 얘기를 했어요. 네. 자, 근데 여기서 저는 어떻게 생각하냐면 오류가 있다고 생각해요. 오류. 왜냐면은 첫 번째 오류는 네. 집값 하락 옵니다. 저는 거기 동의합니다. 네. 그건 오류가 아니에요. 그리고 집값 조정 반드시 옵니다. 네. 저는 그거는 오류라고 생각 안 합니다. 하지만 그 뒤에 새로운 상승장이 있다는 건 얘기를 하지 않았어요. 그게 오류죠. 첫 번째 오류죠. 그러니까는 이제 국토부 장관은 그것만 얘기한 거예요. 하루만 얘기한 거예요. 하루. 그리고 계절로 따지면 봄, 여름, 가을, 겨울까지만 얘기한 거예요. 하지만 그 다음에 새로운 봄이 오고, 그쵸. 그 다음에 하루가 지난 다음에 새로운 하루가 와요. 그쵸. 예, 그 순환을 얘기하지 않고 단편적으로 하나. 그래서 일로 얘기하는 게 아니라 주간으로 일이 모이면 주간이 되고 주간이 모이면 월간이 되고 월간이면 연이 돼요. 그쵸. 그 유기적인 걸 다 얘기하면요. 하락이라는 팩트는 맞지만은 하락만 얘기하면 안 되고 하락 이후의 시장도 얘기해야 되고 하락 전에 2, 3년 동안에 가격들이 상승하는 부분들도 얘기를 해야 돼요. 네. 그걸 얘기 안 한 게 오류예요. 첫 번째 오류. 그리고 두 번째 오류는 집값이 하락하면은 네. 사람들이 살 거라고 생각하죠. 집을. 못 삽니다. 언뜻 드는 생각은 살 것 같은데 기다렸다는 듯이 살 것 같은데 네. 실제로는 그런 상황이 되면 네. 매수하는 게 쉽지가 않은 거죠. 못 삽니다. 절대 못 삽니다. 더 큰 용기가 필요해요. 음. 그리고 정부는 그 용기에 대한 크기와 상태도 모르시는데 하락차 조정이 오면 집을 사라는 메시지를 간접적으로 던진 거예요. 근데 실제적으로 보면요. 이게 우리가 자가 보유 점유율이라는 게 있어요. 근데 그거는 뭐냐면은 내가 집을 점유하는 비중인데 네. 그 우리가 뭐 집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집값이 떨어지면은 자가 점유율이 그냥 이론상으로 보면 떨어져야 될까요? 올라가야 될까요? 떨어져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 뭐 집값이 떨어지니까 떨어지는 게 아니죠. 왜냐면 집값이 떨어지면 집값이 싸잖아요. 네. 싸면은 집값 떨어졌네 사야지라고 하면 그치. 오히려 자가 점유율이 올라가야 되잖아요. 그쵸. 올라가야 되잖아요. 근데 거꾸로 방금 말한 것처럼 떨어졌어요. 집값이 싸지는데 네. 자가 보유율이 떨어졌다고요? 떨어진 거죠. 그래서 실제적으로 보면은 2008년도 서브프라임에 온 이후에 집값이 네. 떨어졌죠. 네. 그러면 그 공포감이 심했겠죠. 네. 자가 보유율이 뚝 떨어졌어요. 그리고 2014년까지 자가 보유율이 계속 떨어졌거든요. 네. 떨어졌다가 2014년부터 자가 보유율이 좀 이제 플러스로 돼서 올라가기 시작했어요. 그럼 2014년도는 집값을 비교하면 가격들이 오르는 시점이거든요. 그렇죠. 가격이 오르는데 왜 올라가요? 그렇죠. 자가 보유율은 네, 떨어져야 되는데. 떨어지는데 올라간 거예요. 네. 결국은 떨어질 때가 용기가 더 필요한 거예요. 올라갈 걸 알면 당연히
한 집을 더 사야 되죠. 네. 그렇지 못하단 말이에요. 그리고 이제 이거를 크게 이제 길게 보면요. 어떤 상황이 있냐면 양극화가 심하대요. 실제적으로 소득 수준이 높은 사람들 있죠. 네. 소득 수준이 높은 사람은 계속 이 상승장 하락장이 거치면서 자가 보유율이 높아져요. 네. 근데 하위에 있는 소득 수준이 있는 사람들은 지금 이제 2008년도 통계부터 쭉 보면요. 자가 보유율이 낮아져요. 그래서 이런 양극화에 대한 부분도 생긴다는 거. 결국은 제가 얘기한 두 번째 오류는 이 용기의 규모를 정부가 제대로 평가하지 못했다. 예, 그런 오류가 저는 있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네. 그냥 아까 얘기한 것처럼 떨어진다고 했는데 결론은 내 재산을 지키려고 하면요. 정부의 말을 믿어야 되지만 내가 그 믿고 안 믿고에 대한 구분해서 선별적으로 믿어야 되는 부분이 필요해요. 참고를 하되 예, 그쵸. 전적으로 의지하거나 믿어서는 안 된다. 그렇죠. 그게 여든 야든 상관없어요. 네, 그렇습니다. 그렇네요. 이게 예. 짧게 보면은 사실 조정이 한 번은 있겠죠. 네, 이게 자본주의 사회에서는 항상 자산 가치, 자산 가격이라는 거는 네, 통화량이라든지 여러 가지 경제 이슈에 따라서 황황에 따라서 등락이 있기 마련이니까. 네, 근데 이렇게 약간 내려간 요것만 얘기하면은 떨어질 수 있는 거 맞는데 내려가면 그렇죠. 이렇게 될 수 있는 네. 거기 때문에 네, 그리고 되게 신기하네요. 집값이 싸지면 자가 보유율이 늘어나는 게 상식인데. 상식이죠. 어떻게 보면 싸니까. 그러니까요. 근데 떨어졌어요. 그러니까 참 이런 거네요. 네. 우리 한국인들이 집을 살 때 집을 거주하는 것으로만 본다기보다는 자산으로 인식을 하기 때문에 네, 이왕 내가 샀을 때 실거주도 하면 좋겠지만 그 재산 가치도 좀 커졌으면 좋겠다. 라는 마음이 합쳐져서 집을 사는 경우들이 많잖아요. 네, 그냥 거주의 목적만 있지는 않은 분들도 많이 있으실 테니까. 네, 네. 그러니까 그렇죠. 이왕이면 떨어질 때는 언제까지 떨어질지 모르니까 무서워서 못 사는 거고. 장기 보유해야죠, 그냥. 예, 그러면은. 올라갈 때 그때 이제 좀 따라서 추격 매수로 들어오시는 분들이 꽤 있으신가 봐요. 네, 맞습니다. 야, 그러면 지금 이렇게 올라갈 때에도 우리가 주택 매수할 때 되게 어려워하시고 힘들어하실 수 있는데 네, 만약에 정말 조정장이 왔을 때는 어떻게 될까? 어떻게 될까요? 그때도 왠지 있는 사람은 더 사고. 네. 현금이 있으면요 항상 유리한 시장이긴 해요. 네. 근데 이제 제가 이제 선별해서 이제 가져가야 된다는 게 되게 착하신 분들이 이번에 피해를 봤어요. 왜냐하면은 정부에서 하라는 대로 다 했잖아요. 네. 그런 분들이 오히려 좀 피해를 보는 상황이 되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뭐 조정장이 오고 이런 부분들을 계속 얘기를 하더라도 내가 경제적 지식이라든지 과거의 어떤 그 집값이라든지 경제의 상황들을 한번 좀 공부를 해보시면은 네. 이게 떨어지는 건 맞구나. 음. 근데 그걸로만 단편적으로 해석을 안 하고 더 확장해서 해석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좀 해석을 할 수 있는 그 진폭들을 좀 넓혔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네요. 좋습니다. 또 그런 진폭들을 넓히고 생각의 폭을 사고의 확장을 위해서 또 소장님 같은 분들께서 열심히 또 유튜브에서 활동을 해주시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